자, 9번 질문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으시오 라는 내용이었네요. 자, 가봅니다. 자, a particular difficulty라고 하면서 particular라고 하면 특정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difficulty, 차이점이래요. 그런데 어떤 that attends 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 무조건 수식이라고 했어요. 자, attends efforts라는 표현으로 원래 우리 attend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attend를 쓰고 나서 뒤에 to가 달라붙으면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었었고요. to가 없이 명사가 바로 나오게 되면 참석하다라는 뜻을 가장 많이 쓰죠. 그런데 attend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참석하다라는 뜻 외에 수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반한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교재 attend는 노력을 참석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노력을 수반하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차이, 근데 어떤 특정한 차이냐면 노력을 수반하는, 근데 뭐 하려는 노력?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한 노력이래요. 뭐를 결정하기 위한? The extent는 정도죠.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근데 뭐에? Cross cultural이라고 하면 문화 간의라는 뜻이죠. 크로스가 가로질러라는 의미니까 서로 문화와 문화를 가로질러. 그래서 문화 간에 컨버전스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죠? 비슷해지는 과정. 그래서 이 문화 간의 비슷해지는 과정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는 특정한 차이점은, 그러면서 이 emotional expression,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문장의 동사가 나오는 거죠. difficulty가 주어고 is가 동사예요. 자, is the fact, 사실입니다. 근데 뭐 that 이하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으로 쓰여서 이러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서로 문화 간에 비슷해지는 과정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노력을 수반하는 이러한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 간의 차이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 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일단 빈칸 추론은 빈칸에 나와 있는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마르크 보노라는 이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studying the use of affective terms to describe the expressive character of music among Western and Japanese subjects. 자, 잘 보세요. 문장 맨 앞에 명사가 나왔죠. 그럼 얘는 당연히 주어잖아요. 그런데 주어 뒤에 콤마 찍고 동사가 없이 다시 콤마 찍고 이제 동사가 나오죠.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이 사이에 찡겨 있는 애들은 앞에 주어를 수식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의 스터딩은 연구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뭘 연구한? The use of affective terms. 자, affective terms라고 하면 감정적 용어죠. 감정적인 용어.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되게 헷갈렸었는데 우리 affect가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 있죠. 그거의 형용사형이라고 affective를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affective는 affect 영향을 끼치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 자체가 감정적인, 정서적인, 애정어린 이런 뜻을 가지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연구한 이 사람은, 그런데 뭐 하기 위한 감정적 용어? To describe, 설명하기 위한 뭐를? The expressive character, 표현적인 expressive라고 하면 표현력이 풍부한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캐릭터는 특징이죠. 그래서 표현력이 풍부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감정적 용어의 사용을 연구한, 그런데 무엇에서의? 음악에서의. 그런데 어디 사이에서? Among Western and Japanese subject, 서부와 자바의 실험 대상에서. 여기서의 subject는 실험 대상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주제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이거에 대해 연구한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뭐에 대해 연구를 한 거예요? 음악에 있어서의 감정적 용어 사용을 연구한 거래요. 그런데 어디 사이에? 이 서부, 웨스턴 서부와 그리고 자바의 대상들 사이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서부와 자바가 문화 간의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간에 어떤 감정적 용어 사용이 있는지 그걸 연구한 이 사람은 ascertain이라고 하면 확인하다라는 뜻이고요. 확인했습니다. 뭘? 데디아를 확인했습니다. 자, some Japanese emotion terms. 몇몇 자바인의 감정적 용어들은 did not straightforwardly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라는 뜻이었고요. 직접적으로, 똑바로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몇몇 이 자바인들의 감정적 용어들이 직접적으로 correspond to는 뭐뭐와 일치하다. 뭐뭐와 일치하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와? Western categories. 이 서양의 범주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바인들이 사용하는 감정적 용어가 서양인들이 사용하는 감정적 용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슬프다, 슬퍼. 그러면 이 슬픈이라는 우리나라 말은 영어로 옮길 때 sad라는 단어로 그대로 옮겨지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 한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한이라는 건 분하고 원통하며 슬픈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한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단어들이 자바어의 존재를 하고 있더래요. 야, 그럼 자바어에는 있는데 서양어로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단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감정을 똑같이 전달할 수 있어? 없어? 똑같이 전달할 수 없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this lays, 자, lays는 올리다, 기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죠. 제기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야기시키다라고 알고 계셔도 돼요. 자, 이것이 제기합니다. 뭘? some doubts, 약간의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뭐에 대하여? how much, 얼마나 많이 we can trust,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치사 about을 쓰고 간접 의문을 쓴 거죠. 의주동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야기시키대요. 근데 뭘 신뢰할 수 있는지? studies, 연구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들? that purport to 부정사라는 표현을 써서 뭐뭐라고 주장하다라는 뜻이고요. purport to 부정사 뭐뭐라고 주장하다. 그럼 당연히 명사 뒤에 대절을 썼으니까 얘가 또 수식하고 있겠네요. 비교했다고 주장하는. 근데 뭐를 비교했다고? cultures. 문화들을 비교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야기시킵니다. 이해돼요? 아니, 이 연구가 문화들을 비교했대요. 근데 문화들을 비교했는데 이 문화에는 있는 단어가 이 문화에서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문화의 비교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어떤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여자와 헤어졌을 때 이 여자는 한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그 한이라는 기분을 미국어 즉 영어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뒤에 좀 더 봐보세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presumably 아마도라는 뜻이었고요. 아마도, 자, we can assume,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데디아를. when Japanese subject, 자, 이 자바인의 대상이 report expressiveness in music, 음악에서의 풍부함을 보고할 때, 그러면서 using words, 단어를 사용하여 for which English speaking subject, 영어를 말하는 대상이 have not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자바어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the two groups of subjects, 이 두 그룹의 대상들은 are not recognizing,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the same expressive content, 똑같은 감정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한을 표현할 게 없으니까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뒤에 봐보세요. 자, but 그러나 more generally, 더욱더 일반적으로 we should alert, 자, be alert라고 하면 뭐뭐에 경계하다,
뭐뭐에 주의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우리는 should be alert to the possibility, 가능성에 경계를 해야 된대요. 앞에 부분에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가능성을 주의해야 된대요. 근데 어떤 가능성? That imperfect translation, 완전하지 못한 번역이 lead us to imagine, 우리가 상상하도록 이끌 수 있대요. Great agreement, 더욱더 큰 합의로 이끌 수 있대요. 뭐에 대하여? About musical expression, 음악적 표현에 대하여.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나타내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번역이 되니까. 그래서 한이라는 이 감정을 sad라고 번역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어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sad,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나 이렇게만 인식을 하지 한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불완전한 해석에 의해서 두 개의 문화 간의 이해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 지문의 의미. 자, 그러면서 봐보세요. then, 뭐보다 we would find,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보다 if we had a more nuanced sense,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뭐를 nuanced라고 하면 미묘한이라는 뜻이었죠. 우리가 더욱더 미묘한 느낌,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of the way, 그 방식에 대해서 the terms, 그 용어들이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서의 센스는 느낌, 감각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의미라고 해석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in the respective language, 자, 우리 respective는 얘들아 무슨 뜻이었어요? 이거 존경하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respective는 각각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언어에서 이 용어들이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대해 좀 더 미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보다 음악적 표현에 대해 더 큰 동의를 상상하도록 이끌게 될 것입니다. 뭐가요? Imperfection Translation이요. 이해됩니까? 내용이 돼요? 자,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감정적인 용어에 대해서 감정 용어의 문화간 사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간의 사용에 있어서 자바어에는 있는데 서부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가 있으니까 두 개의 의미가 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가 통할 수 없는데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냥 없는 단어를 이런 단어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했을 때 결국에는 뭐가 더 생기게 된다? 문화 간의 차이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지문 전체 맥락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하고 봤더니 자, 어떤 특정한 차이점이래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차이점이냐면 that attends efforts, 노력을 수반하는 to determine, 결정해야 된대요. 정도를, 문화 간의 비슷해지는 과정의 정도를 in emotional expression,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서. 그런데 용어가 똑같은 게 없으면 문화 간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이걸 말하는 글이래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보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을 가봅시다. 자, there are universal concept and terms in music이라고 있죠. 우리 universal이라고 하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지문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해석이 까다롭지만 이 지문에서 뭘 말하려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A 자리에 there are universal concept, 보편적인 개념과 용어가 있대요. 음악에는. 야, 그러면은 자바어와 웨스터너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겠죠. 보편적인 단어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럼 당연히 1번은 지문의 내용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번은요. Cultures do not categorize emotions. 문화는 감정을 범주화하지 않습니다. categorize는 범주화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범주화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나누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문화는 감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어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서양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서로 감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2번은 맥락상 내용이 어긋나지는 않네요. 됐습니까? 자바의 감정 용어와 서양의 감정 용어가 다를 수 있다를 말하는 글이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요. Tolerance of emotional expression. 자, tolerance라고 하면 관용, 인내라는 뜻이죠. 당연히 여기서 관용, 인내라는 건 넘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tolerance of emotional expression. 자, 이 감정적인 표현에 대한 관용은 varies, 다양합니다. Across cultures, 문화를 가로질러 다양합니다. 뭐야? 감정적인 표현에 대한 인정은 다양하다. 아, 이런 감정도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 준다. 그걸 얘기하는 글이에요? 아니죠. 넘어가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3번은 본문의 내용이랑 완전히 반대인 거고요. 4번은요. People are proud of it.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우월성을 그들의 언어에. 4번은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언어의 우월성 얘기하는 건 아니죠. 5번에 The music of some cultures. 몇몇 문화의 음악은 has longer history.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음악의 역사 얘기하는 단락이 있었어요? 단 한 마디도 없었죠. 그럼 그나마 정답일 수 있는 건 몇 번? 2번밖에 안 남죠. 됐습니까? 그래서 빈칸 문제나 수능 문제들은 지문의 난이도가 아무리 어려워진다라고 해도 내용 파악이 포인트라고요. 이 지문이 뭐에 대한 내용인가만 알게 되면 거기에서 삭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으로 적절한 건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맞췄습니까 문제? 오케이, 잘 확인하시고요. 자, 지문 전체 앞에서부터 직독직해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아,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 일단 요 오늘 수업에서 좀 쉴게요. 오늘 진도를 좀 나가놔야 금요일날 진도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 다시 하는 건 일단 진도 좀 나가고 나서 시간 될 때 정리를 할게요. 오케이, 일단 뒤에 10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지문 정리를 조금 더 해봅시다. 자, 10번도 역시 빈칸 요약이자 빈칸 문제였었죠. 빈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빈칸 문장에 가로칸 쳐놓고 빈칸 문장을 먼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침표가 겁나기네요. 야, 그럼 이 문제는 땡큐죠? 빈칸 문제는 빈칸이 길면 길수록 이 빈칸 자체에서 주는 힌트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쫄지 마세요. 자, 그럼 빈칸 문장에서 들어가 볼게요. 자, since the rocks are responsible for a lot of characteristics. 자, since를 쓰면서 현재 시제 썼죠? 그럼 이때 since는 때문에 라는 뜻이었고요. since가 사용된 문장의 시제가 현재면 since는 때문에로 갑니다. 자, the rocks, 바위들이 ar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대요. 뭐에? A lot of characteristics, 많은 특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에 많은 특징? Of the soil, 토양의 많은 특징에. 어디에 있는? In an area, 어떤 지역에 있는. And 그리고 the soil strongly influences, 그 토양이 강하게 영향을 끼친대요. 뭐에? The types of plants and animals, 이 식물과 동물의 유형에 강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you will find, 당신은 발견할 거래요. A sudden change, 갑작스런 변화, 뭐에서의? In the number of puddles, puddle은 웅덩이죠. 웅덩이의 수에서의 갑작스런 변화. 근데 뭐 없이? Without a very local downpour, downpour라고 하면 폭우죠. 그래서 매우 지역적인 폭우 없이 웅덩이의 수에서의 갑작스런 변화는 is a sign, 신호입니다. 근데 어떤 신호? That the rocks, 바위와 토양과 식물과 그리고 동물들 모두가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이렇게 됐다는 신호입니다. 됐습니까? 야, 그럼 여기 문장만 제대로 읽었어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이 문장에서 바위가 책임을 진대요. 토양의 특징에. 그리고 이 토양은 영향을 준대요. 식물과 동물에. 그리고 물의 웅덩이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근데 비가 오질 않았대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웅덩이의 개수가 달라졌대요. 그것은 신호래요. 바위와 토양과 주변의 식물과 당신 주변이 어떻게 됐다는 신호예요? 그대로 있다는 신호예요? 변화됐다는 신호예요?
변화됐다는 신호라는 거죠. 물웅덩이가 두 개였으면 두 개가 딱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따가 다시 와봤더니 물웅덩이가 세 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변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빈칸 문장이 길어지니까 빈칸 문장 자체에서 힌트를 던져줄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지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바로 읽으면 되겠네요. 자, every puddle이라고 하면서 모든 웅덩이는 is a sign, 신호입니다. that the water has been blocked, 물이 막혀졌다는 신호입니다. 당연히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막혀지니까 웅덩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stopped from, 자, 막혀졌다는 겁니다. traveling, 여행하는 것이 막혀진 겁니다. 원래 stop 목적어 from ing인데 수동태를 만들면서 목적어가 빠진 거죠. 그러면서 traveling down, 내려가는 이동이 막힌 겁니다. through the ground, 땅을 통과하여. 그래서 결국 웅덩이가 생겼다. 웅덩이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한 거네요. So, 그래서 if a puddle is persistent, 만약 웅덩이가 persistent라고 하면 지속적인 이라는 뜻이었죠. 만약 웅덩이가 지속적이라면,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건 계속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자리에 계속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Then, 그러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 we can deduce는 추론하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is that the ground beneath the puddle, 그 웅덩이 아래에 있는 땅이 is either A or B죠. non-porous, 물을 흡수할 수 없거나, non-porous는 밑에 나와 있죠. 물이 스며들 수 없는, 물을 흡수할 수 없는, 물을 흡수할 수 없거나 혹은 극도로 젖어 있는 것 둘 중 하나일 거래요. 그러니까 물웅덩이가 생기게 된 거죠. 물웅덩이 밑에 있는 이 토양이 물을 흡수할 수 없거나 더 이상은 극도로 젖어 있어서 물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This is mainly interesting. 이것은 주로 흥미롭습니다. 근데 뭐 할 때? We travel through. 우리가 이동할 때 어디를? rural area, 시골 지역을 이동할 때 특히 흥미롭습니다. And notice, 그리고 알아차릴 때 that the number of puddles, 웅덩이의 수,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죠. 웅덩이의 수가 suddenly increases,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흥미롭습니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there not being,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any more rain, 더 이상의 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웅덩이 3개를 본 거예요. 아, 웅덩이 3개가 있네.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뭐야? 웅덩이가 6개가 된 거예요. 비가 안 왔는데. 이해됩니까? 그럼 이 상황이 되게 흥미롭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상황에 This is a sign, 이것은 신호입니다. That the rocks, 바위, beneath your feet,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바위들이 have probably changed, 아마도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Even if, 비록 the appearance of the mud, 진흙의 모습이 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면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웅덩이가 생겨 있다면 요 웅덩이가 한 개였는데 이따 와서 봤더니 웅덩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건 표면에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어디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여기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웅덩이가 생길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럼 이 자리에 바위와 그리고 식물과 동물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어땠다는 것? 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됐습니까? 웅덩이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은. 그럼 이제 빈칸에서 포인트를 보자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당신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living parcel이라고 했죠. 우리 parcel은 화석이잖아요.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겁니다. 아니, 물웅덩이 개수 얘기하고 있는데 미친 무슨 화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 will also have changed, 또한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물웅덩이가 변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같이 변한다는 거죠. 일단 2번은 맥락상 통하네요.
3번은요. are affected by the dry weather. 아니 물 나오는 얘기하고 있는데 dry weather. 여기서 지금 날씨가 건조하다 말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dry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잖아요. 비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날씨가 건조해요. 4번에 have been there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다. 아니요. 물웅덩이 개수가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를 말하는 건 아니죠. 5번에 will survive even a heavy downpour. 심한 폭우 속에서도 생존하게 될 것이다. 아니 요게 생존하냐 마냐 폭우가 아니라 폭우가 안 왔을 때 얘기였잖아요. 그럼 그나마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안 돼? 2번밖에 안 되는 거죠. 찾을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지문 전체 해석을 통해서 내용 파악하고 정답일 수 있는 애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우리 1, 2학년 때처럼 이렇게 슬렁슬렁 해석한다고 단어 몇 개 안다고 알 수 있는 지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지문 가서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지문도요. 자, 빈칸의 위치가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박혀 있고요. 그럼 빈칸 문장 먼저 읽고 나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되죠. 자, 갑니다. 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면서 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은 had a phenomenal. 자, 요 단어 좀 봐두세요. 원래 우리 phenomenal이라고 하면 현상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phenomena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훌륭한 또는 경이로운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훌륭한, 경이로운. 그래서 이 토스카닌이라는 이 사람은 had a phenomenal, 경이로운 이것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뒷부분에 as well as를 썼네요. 뭐뭐뿐만 아니라 a phenomenal ear, 경이로운 귀뿐만 아니라 경이로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이로운 귀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 보라는 거네요. 자, 지금 가봅니다. 자, once 예전에 he decided 그가 결정했습니다. to conduct. 자, 우리 conduct라고 하면 얘는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열과 전기를 전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음악을 지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알아놓을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컨덕트 하기로 뭐를? 어니스트 셸링의 Impressions from an Artist's Life를 컨덕트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컨덕트는 맥락상 지휘하다가 가장 적절하겠죠. 이걸 지휘하기로 결정했대요. 자, and he invited. 그리고 그는 초대했습니다. Mr. Schelling himself. Mr. Schelling 스스로가 to play 연주할 것을. 여기서 invite는 invite 목적어 to 부정사니까 권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셸링 씨 스스로가 to play solo piano, 이 솔로 피아노를 연주할 것을 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during 리허설 동안에, 리허설은 예행 연습이고요. 예행 연습 동안에 자, 마이스트로라고 하면 거장이죠. 자, 이 거장 토스카니니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Who never look at the score. 여기서의 스코어는 당연히 음악과 연결되니까 악보가 되겠고요. 악보를 결코 보지 않는 토스카닌이래요. 근데 뭐 동안에? during 리허설 동안에. although, 비록 he kept one, 이때 one은 당연히 악보겠죠. 악보를 가지고는 있을지라도 어디에? on the stage, 무대 위에 악보를 가지고는 있을지라도 리허설 동안에 악보를 보지 않는 이 토스카니니는, 야 그럼 봐보세요. 악보가 있대요. 그리고 음악을 지휘해야 된대요. 그럼 음악을 지휘하는 입장이면 그 많은 악기의 음표와 뭐와 속도와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악보를 본대요 안 본대요? 안 본대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시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민첩성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기억력이 좋은 거죠. 악보를 안 보고 지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조금 더 가봅시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어지면서 이제 주어가 앞에 있던 토스카니니고 이제 동사로 스탑드가 나오는 거죠. 이 토스카니니가 멈춰 세웠습니다. 미스터 셸링을 and stated 동사로 쓰이면 언급하다죠. 그리고 언급했습니다. 데디아를. He believed. 그가 믿기에 the pianist. 이 피아니스트가 had omitted. omit는 생략하다.
빠뜨리다. 이 피아니스트가 빠뜨렸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자, 언급하고 믿는 시제보다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빠뜨린 게 더 먼저죠. 그래서 빠뜨린 게 더 먼저니까 had omitted라는 형태의 대과거를 썼고요. 근데 뭘 빠뜨렸대요? G 플랫을 빠뜨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대요. 자, 그랬더니 미스터 셜링 리플라이드, 이 셜링 씨가 말한대요. 자,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돼요? 이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은 지휘자고요. 이 사람이 지휘를 하는데 이 어니스트 셜링이 작곡한 Impressions from an Artist's Life를 지휘하게 됐대요. 근데 이걸 지휘할 때 작곡가인 이 사람한테 와서 연주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연주 리허설을 하는데 이 작곡가 셜링 씨한테 당신 G 플랫을 지금 빠뜨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 토스카니는 악보를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악보를 안 봤는데 G 플랫이라는 음이 빠진 걸 알아챘대요. 그럼 일단 이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귀가 좋은 건 확실하죠. 음반 연주,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데 G 플랫이 빠졌다는 걸 받을 수 있다는 건 청력이 일단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악보를 안 보고 G 플랫이 빠졌다고 한 거죠. 그럼 뭐도 좋은 거예요? 기억력도 좋은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정답은 끝난 거네요.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자, 이 문제 역시 교화지산 한빛에서 싸그리 다 나온 문제입니다. 3학년한테 전부 다 빈칸 추론 아니면 지칭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서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I did omit, 나는 정말로 생략했습니다. 뭘? G 플랫을. 그러면 지금 토스카니니가 말한 G 플랫이 빠졌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because, 왜냐하면 I never wrote a G flat, 나는 G 플랫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at that particular point, 그 특정한 포인트에 G 플랫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G 플랫을 뺐습니다. In my original score, 나의 본래 악보 속에서. 야,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셜링 씨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G 플랫을 빠뜨린 게 아니라 악보에 G 플랫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만든 악보에 G 플랫이 없어서 G 플랫을 연주 안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봐보세요. That surprised, 그것이 깜놀하게 했습니다. 마에스트로 토스카니니를. So, 그래서 he invited, 그가 권했습니다. 셜링 씨가 to look at the score, 악보를 볼 것을 권했습니다. With him, 그와 함께. 여기서의 힘은 당연히 토스카니니죠. 자, after looking at the score, 그 악보를 본 후에 it was Mr. Shelling, 이후 강조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미스터 셜링 씨였습니다. 뭐가? Who was surprised? 깜짝 놀란 것은 셜링 씨였습니다. 야, 그럼 결국 누가 맞은 거예요? 토스카니니가 맞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and he said,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때 he는 당연히 셜링 씨고요. 토스카니 씨, I did omit, 나는 정말로 G 플랫을 뺐습니다. In all the time, 항상. I have played this piece. 내가 이 악보를 연주하는 항상 G 플랫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since, 뭐 때문에 since, 언제 이후로? since the day, 그날 이후로. 근데 어떤 날? I wrote it, 내가 그것을 작곡한 날 이후로 I had completely forgotten, 내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뭐를? G 플랫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됐습니까? 이해돼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원작곡, 이 원곡자, 악보를 직접 만든 사람인 셜링 씨는 악보를 만들 때 G 플랫을 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셜링 씨의 머릿속에는 원래 악보 자체에 G 플랫이 없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하지만 토스카니 씨는 악보를 보고 악보를 외운 거죠. 그런데 악보를 외운 상태인데 셜링 씨가 연주할 때 G 플랫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내가 원래 작곡할 때 G 플랫을 뺐어요. 아니에요. 악보에는 있는데 당신이 그냥 뺀 거예요. 라고 둘이 싸운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악보에 G 플랫이 있더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용이 이해돼요? 요거 마지막 부분 빈칸하고 지칭 추론 문제로 출제 되게 많이 됐던 지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토스카니니는 놀라운 귀,
청력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뭐도 놀라운 거예요? 괜히 기억력이 놀라운 거죠. 그럼 보기에서 1번 보이스, 목소리가 놀라운 거 아니고요. 테이스트, 맛이 놀라운, 미각이 놀라운 거 아니죠. 메모리, 기억이 놀라운 거죠. 커리어, 경력이 놀랍거나 습관이 놀라운 건 말이 안 되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정답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 가봅니다.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12번의 빈칸은 빈칸 문장을 봤더니 아싸 빈칸 문장이 좀 기네요. 오, 아주 기네요. 그럼 얘도 뭐에 대한 빈칸에 대한 힌트를 많이 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가봅시다. 자, but 그러나 if you are low in self-complex라고 얘기를 했네요. 잠깐만요. 소리 빈칸이 여기네. 네. 미안합니다. 자, 빈칸 문장을 봤더니 in short이라고 하면 요컨대, 즉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이라는 말이죠. 앞에 말을 이제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겠다는 거네요. 자, 요약하면 putting all yourself에게 put 넣는 것. 근데 뭘? 당신의 모든 self에게라고 하면 자아상이죠. 당신의 모든 자아상을 in one basket 하나의 바구니 속에 넣는 것은 너에 대한 자아상을 한 바구니 속에 다 집어넣대요. 그럼 그것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일단 우리는 이 글에서 자기에 대한 자아상을 한 군데 다 모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아상을 한 군데 다 모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보래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질문 가봅니다. 자, research suggest 연구는 주어가 사물이죠? 그럼 이때 suggest는 당연히 보여주다라고 해석한다고 했고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대리아를. A person's level of self-complexity. 자, 어떤 사람의 레벨, 수준이래요. 근데 뭐의 수준? self-complexity라고 하면 자아 복잡성이죠? complexity가 복잡성.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자아 복잡성의 수준은 can have important consequences 중요한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consequences는 결과라는 뜻이었고요. particularly when 특히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특히 뭐 할 때 people are confronted 우리 confront라고 하면 직면하다라는 뜻이었고요. 특히 사람들이 직면할 때 뭐에 직면할 때 negative events 부정적인 사건이나 difficulties, 어려움에 직면할 때 in a given life domain, given은 주어진, 그래서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자, 그럼 일단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아 복잡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아 복잡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런 게 자아 복잡성이죠. 그럼 자아 복잡성이 간단한 사람은 나는 학생이다.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요 정도로 끝나는 거죠. 자아 복잡성이 복잡한 사람은 나는 학생이다.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나는 스키도 좋아한다. 나는 롤도 좋아한다. 나는 뭐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이게 자아 복잡성이 복잡한 사람인 거죠. 이해됩니까? 자아 복잡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복잡하게 표현하는가. 자, imagine 상상해보래요. learning 아는 것을 상상해보래요. imagine은 항상 뒤에 ing 목적으로 봤죠. that you did poorly on a midterm exam. 당신이 did poorly on이라고 하면 뭐뭐를 망치다. 당신이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고 상상해보래요. A midterm exam, 중간고사를. 자, if you are someone, 만약 당신이 누군가라면, 그러면서 who is high in self-complexity, 이 자아 복잡성에서 high, 높은 사람이라면, 즉 자아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걸 못 알아들었을까봐 친절하게 추가 설명해 주는 거죠. That is, 윤재야 고기 좀 들고, that is, 즉 you define yourself.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define, 정의 내린대요. 뭐로? in terms of의, 우리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 당신 스스로를 관점에서 정의 내린대요. many, non-overlapping, 우리 overlapping이라고 하면 겹치다라는 뜻이고요. non-overlapping이라고 하면 겹치지 않는 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많은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당신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셀프 컴플렉시티에 대해 높은 사람이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정의 내릴 때 나에 대해서 겹치는 게 없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나는 학생이다. 나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다. 나는 엄마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이다. 나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이다. 그럼 이건 자아 복잡성이 좋은 거야? 아니 높은 거야? 낮은 거야?